네, 라디오 중심 김승채입니다. 일요일 2부 첫 순서는 일요 공감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초중고 자녀들에게 평소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이 돈이란 무엇이고 저축과 투자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경제 금융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계실까요?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책 읽혀요. 경제 그 책이요. 책 전집. 경제 정치 뭐 해가지고 그냥 쉽게 나와 있어요. 그냥 적금도 하고요. 뭐 세뱃돈 이런 거 받은 거 계속 적금으로 넣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 ATM 기기 혼자 사용하는 방법도 해서 넣어주고, 네, 그렇게 해요. 조금씩은 아는 게 좋으니까. 네, 학교에서 경제교육 하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미리 시키다 보면 개념이 서지 않을까요? 경제관념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가지고 경제교육을 안 하게 되면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애들 세대는 100세 세대니까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경제관념이 너무 없으면 소비로만 치중이 되다 보니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통장은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주시잖아요. 용돈 같은 거 주시면 항상 다 넣어놓고, 그런 것도 꽤 모이더라고요. 뭐 잘하면은 스티커 줘가지고 뭐 1불씩 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따로 이렇게 애들한테 교육시킨 건 없고, 저같이 집에서 안 가르쳐주는 사람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주면은 더 감사하잖아요. 경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각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저축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학교에서도 이런 경제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면은 아이가 커서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빨리 습득하고. 용돈을 따로 안 주고 있는데 그냥 뭐 사달라는 거 제가 사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통장을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만들어서 설날 때 받은 돈이나 이런 거는 넣어놓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고, 미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뭐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건 당연히 배워야겠죠. 네, 자녀들에게 경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대로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렇다 할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자 각계 전문가들이 이 한국형 금융교육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한 도움 말씀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 처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순명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민들의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요,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그 교육을 잘 못 시켜요. 단지 절약해라, 저축하는 게 중요하다, 거기까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녀들에게 경제관념과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최근에 와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렇게 논의가 많이 되다가 최근에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좀 금융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라든가 금융협회 또 금융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에 방문교육을 한다든가 현장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작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이해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초, 중, 고 학생의 경우 가정의 가계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부모님들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금융 이해력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학력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낮으면 아이의 금융 이해도도 낮아져서 결국은 빈부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이것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금융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초, 중, 고등학교 12년 정규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 정규교육 과정에 이와 관련된 교육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육 과목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제 교육 과목에 지금도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비중이 예. 아주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이와 같은 금융교육 제도를 좀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이 본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만한 교사들이 과연 양성이 돼 있나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은?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금융을 전공한 그런 선생님들이 적은 것은 지금 사실이고 예. 사회교육과를 전공한 선생님들께서 금융교육의 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아무래도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 예. 또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데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시죠. 예. 근데 뭐 이제 재미있고 쉽게도 중요합니다만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교사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올바로 예.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좀 잘 해보자는 뜻에서 네. 여름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금융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금융 지식, 그 다음에 개인의 신용관리 방법, 예. 그 다음에 특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기법,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워낙 이제 선생님들 사실은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뭐 공모를 하게 되면 네.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좀 원하시지만 네. 또 교육을 못 받으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번 그 방학부터는 예. 좀 연수기에도 확대하고 예. 그다음에 지방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네. 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에 나서서 이와 같은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좀 지지를 하고 또 대체 방안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 또 금융 선진국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뭐 체험형 프로그램도 가지고 예. 또 뭐 금융 박물관도 또 방문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체계적으로 예.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예. 저희도 그러니까 좀 재밌고 예. 체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적으로 예.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각계 의견도 듣고 해서 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이제 참고로 외국의 지금 예를 조금 들어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어린이 전용 펀드 같은 거 네.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펀드나 주식이나 보험이나 현금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 아하. 예, 스웨덴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큰 기업에서 청소년 기업 이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 계획을 직접 개발하고 또 이제 뭐 그런 경연대회 등을 또 개최하도록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모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네. 그들이 이제 전략도 세우고 구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네. 결산도 해보도록 이렇게 네. 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금융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네. 실제로 본인들이 체험하는 과정에서 돈의 중요함도 알고 또 네. 역할의 중요함도 알고 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네. 금융감독원에서도 학생들한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재미있게 만들어서 네. 그것을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경련이라든가 또 경실련이라든가 이런 뭐 민간단체에서도 하는 경우 좀 종종 있는데 이게 좀 그만큼 확대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예. 미흡함이 크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근데 결국 이와 같은 금융교육을 통해서 이 금융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학습 이것 좀 기대해 볼 만하겠군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아주 필요하고 예. 정말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은퇴를 앞두고는 장년층에게도 좀 확대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갑자기 어떻습니까? 네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건 뭐 청소년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청장년층에도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평균 은퇴 연령이 한 55세 전후인데, 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1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100세 시대까지 온다 그러는데, 네. 이렇게 보면 한 20년에서 30년 동안의 짧은 경제 활동을 하고, 네. 그 자금으로 30년에서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요새 보면 또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데 예. 오래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잘 관리를 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요새 이제 젊었을 때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자기의 어떤 한정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고 예.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요새는 또 금융 범죄가 또 굉장히 진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또 이제 사기에 노출돼서 아주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이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청장년층을 또 대상으로 예. 생애 주기별 예. 금융생활 안내 가이드북을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뭐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완성이 돼서 예. 많이 제공할 예정인데 예. 여기에서 이제 노후 자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주거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네. 앞으로 건강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네. 넣어서 네. 많은 국민들한테 지금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네네. 속담에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하란 말도 있고 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네. 부자가 3대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자녀들에 대해서 경제 교육을 좀 소홀히 했다 이런 뜻이고 부자가 망해도 3대를 먹고 산다는 말은 이 벌어놓은 돈을 생산적인 곳에 재투자하지 않고 또 불법적이거나 또 편법적인 곳에 묻어두고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뭐 이런 이기주의 흐치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요. 네네. 이 자녀들의 올바른 경제 금융관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오순명 처장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주말 오후 여러분 곁에 동반자 KBS 1라디오 라디오 중심 김승채입니다.